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은 그 신창원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썰을 풀어볼게요. 뭐 자료는 몇 가지 찾아봤는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한번 추가해서 좀 살을 붙여서 말씀드려 볼게요. 네가 뭔데 뭐 그 신창원에 대해서 잘 아냐 그러는데 제가 1997년에 경찰에 들어왔고요. 1999년도에 그 신창원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신창원 때문에 퇴근 못하고 막 좀 힘들었기 때문에 물론 뭐 네가 뭐 신창원 뭐 잡으러 다니는 뭐 검거팀에 있었냐? 그건 아니고요. 그건 그냥 일반 경찰이었는데, 때도 신창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얘기하고 지금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약간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. 그 신창원은 지금 55세, 지금 나이로는 55세입니다. 1967년 5월 28일에 그 김제 출생이고요. 5남매 중에 넷째입니다. 넷째고, 얘가 뭐 좀 잘 살진 않았겠죠.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. 계모 밑에서 자랐고,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. 친모가 돌아가셔가지고 계모 밑에서 자라고, 아버지가 또 그렇게 뭐 살갑고 따뜻한 분이 아니었어요. 아버지가 신창원이 어릴 때 그 동네 친구들하고 그 서리를 했는데, 그 서리 한 걸 가지고 예전에는 뭐 그냥 뭐 길에 뭐 나 있으면 뭐 사 같은 거 뭐 있으면 주워 먹고 뭐 훔친다는 생각을 뭐 안 하고 저도 저도 했는데, 신창원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. 예. 조금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소년이었죠. 예. 근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서리를 했는데, 그걸 아버지가 경찰서에 데려가요. 그 어린 애를 경찰서에 데려가 가지고 처벌해달라고 한 거야. 그러면서 애만 놓고 집에 가버렸어. 근데 이제 경찰관이 그 당시는 막 경찰관이 무서웠잖아요. 지금이야 뭐 경찰서 뭐 데려가면 눈도 꼼짝 안 하죠. 뭐 아저씨 그러고 경찰관 뭐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뭐 그 느낌은 아니지만 아무튼 무서워하진 않잖아.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. 근데 그 당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. 나도 어릴 때는 그 파출소 앞에 안 지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파출소 말고 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어요. 예전엔 다 그랬어요.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. 뭐 소년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다가 강도짓을 하게 돼요. 강도짓을 하게 되는데, 그 강도를 하다가 그 피해자가 반항을 하니까 칼로 머리를 찌르게 돼요. 머리를 찌르게 돼서 치사에 이르게 되죠.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고 강도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. 그러니까 아무튼 강도치사로 무기징역을 받아요.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이 돼서 이제 탈주가 벌어지는데,
이 탈주를 하면서 참 이게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6명이 같이 쓰는 그 방에서 혼자서 탈주를 하게 되는데, 어떻게 탈주를 하냐면 수감 생활을 하다가 좀 그 수감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얌전하게 수감 튀지도 않고 수감 생활을 해요. 그리고 그 이제 작업장 중에 본인이 목공 작업장을 선택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잘 보여가지고 목공 작업장에서 그 쇠톱 있잖아요, 쇠톱을 훔치게 돼요. 훔쳐서 그 신발 그 밑창에다 넣고 숨겼다고 하더라고요. 신발 밑창에 들어가면 그 쇠톱이 길어가지고 이게 다 안 들어가는데, 아마 부러진 쇠톱 같습니다. 부러진 쇠톱을 그쪽에 넣어서, 부러진 쇠톱을 그 신발 밑창에 넣어서 감방으로 가져오게 되죠. 감방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2달에 걸쳐 가지고, 그 이제 같은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. 같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쇠창살을 뭐 전방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출입구 쇠창살을 끊고 나가지는 못하겠죠. 물론 뭐 이렇게 같은 편을 만들어서 같이 나가자 했으면 모르겠지만, 신창원은 같이 나갈 생각이 아니고 혼자 탈주를 할 계획을 잡습니다. 그렇게 해서 자 계획을 해서 어디를 그 자르냐면 그 화장실 쪽 그 쇠창살을 그 2개를 자르는데, 그 같은 그게 이제 수용자들이 있잖아요. 수용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잘랐냐. 그 한 2시간 동안 그 교도소 내에 그 방송이 났대요. 교화 방송이라고. 그 말하자면 뭐 라디오도 틀어주고 뭐 그런 방송을 하겠죠. 그 방송이 나올 시간에만 이제 화장실 나 배 아프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한 20분 정도, 하루에 한 20분 정도 들어가서 그 쇠창살을 자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얘가 또 자르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또 체중 감량을 해요. 체중 감량을 하는데 15kg 정도 뺐다고 그래요. 이게 쇠창살을 2개를 자르고 자신의 몸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려면은 내가 한 이 정도 체중은 빼야 되겠다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아주 독하게 실행을 한 거죠.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잡고 어느 날 그 디데이 쇠창살 2개를 끊어내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화장실을 가는 다른 수용자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이게 아주 그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그 위아래로 살짝씩만 붙어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게 어떻게 그 같은 동료한테 발견이 안 됐을지 굉장히 그게 뭐 의문이긴 하지만, 아무튼 성공을 하게 돼요. 그 빠져나올 당시에 걔가 15kg를 빼고 팬티하고 그 쇠창살을 끄는 그 쇠창살 있잖아요. 그거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, 그 끊어진 그 쇠창살 하나는 땅을 파는 용도로 그 가지고 나오게 되고, 팬티만 입고 나오게 됩니다. 옷을 입으면 그게 걸리니까 팬티만 입고 나오는데, 나오면서
그 등하고 배 쪽에 살이 찢어지는 그런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. 근데도 그걸 무릅쓰고 탈주를 하게 되죠. 탈출했는데 이제 외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외벽이 4.5m라고 그래요. 4.5m면은 그 아무리 뭐 신창원이 날고 긴다고 해도 그 넘을 수 없는 높이죠. 근데 그 당시에 어 교회 신축 공사를 했대요. 그 이제 교화를 위해서 그 안에 교도소 안에 교회를 신축을 했는 모양이에요. 예. 그래서 신축 공사장 그 벼락이 이제 약간 철판으로 된 그런 걸로 이제 둘러쌌을 거 아니에요. 그걸 갖다가 그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쇠창살 그 조각 있죠. 끊어진 조각. 끊어진 조각을 이용해 가지고 땅을 팠어요. 땅을 파고 이제 그 교회 그 신축 공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. 신축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막 그 공사장 하면 뭐 이게 다이도 있고 뭐 벽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. 뭐 밧줄도 있고.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담을 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제 이게 터치를 하면 아니면은 센서가 작동이 되면 이게 울릴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교회 신축 공사 때문에 그 감지기를 그러니까 오작동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꺼놨는지 아무튼 그게 신창원이 미리 알고 그걸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운 좋게도 그게 울리지 않았어요. 울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도주 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주를 시작하면서 얘가 제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어떤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건데 이 신창원이 신분증을 일반인 뭐 신분증 주민등록증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계 아닌 거부터 해가지고 경찰관 신분증까지 가지고 다녔어요. 와 대단하죠. 그러니까 경찰관 신분증을 뭐 이제 절도를 했겠죠. 훔쳤겠죠. 얘가 원래 뭐 강도 절도가 전문이니까 뭐 그런데 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뭐 거기 있는 사람 뭐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거 뭐 가져오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. 그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청을 잡기 위해서 검문 검색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.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냥 뭐 지하철이나 이런데 그냥 뭐 비슷하면은 잡고 신분증 내놔라. 이게 그 다 통했어요. 그냥 불신 검문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반발하고 저기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신분증 내놔라. 우리 신청은 검거 중이다. 이렇게 하면은 내놔라가 아니고 주십시오. 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 통했어요. 그냥 이게 다 협조를 해줬어요. 예. 그때 당시에 진짜 퇴근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지금이야 그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근무한 만큼 돈을 받는 그런 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퇴근을 안 하고 뭐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더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. 그냥 뭐 시키면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신창원이 처음에는 1,000만 원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안 잡히니까 5천만 원까지 올라가요. 와,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. 뭐 아파트, 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억 정도면 사니까, 그리고 1억 이하의 아파트도 있었고, 지방에는.
그러니까 집 한 채를 살 만한 정도의 돈이었는데 5천만 원이, 이 5천만 원이 현상금으로 걸린 거예요. 99년도에. 그렇게 도주를 하게 되는데, 얘가 썼던 이 잘생겼잖아요. 그 여기 지금 그 입고 있는 티, 이것도 굉장히 명품 티라고 합니다. 그 돈은 아마 그 절도를 해서 마련했겠죠. 돈도 있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하니까 여자들을 잘 꼬셨어요. 네, 뭐 아무튼 예. 그래서 그 업소 그 다방 여자들을, 다방에서 일하시는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, 그 사람 명의로 집을 얻게 돼요. 집을 얻게 돼서 살면서 이제 걔랑 또 조금 뭐 안 맞다 하면은 도주를 해야 되겠다 하면 걔한테 이제 편지를 쓰고, 아 우리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,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도주를 하고,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게 계속 안 잡히다 보니까 신창원에 대해서 어 뭐 로빈 훗이다 그러면서 미화가 돼요. 막 그 뭐 이상한 소문도 돌고, 막 그 신창원이 뭐 어디 고아원에 뭐 기부를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, 아무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, 아 신창원 잘생겼다 뭐, 그러니까 얘가 왜 그 빵에 들어갔는지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기억을 못해요. 그냥 탈주를 했는데 좀 잘생겼어. 그냥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. 그냥 뭐 탈주를 했는데 뭐 고아원에 기부를 했어? 와, 대단한 놈이네. 그리고 뭐 경찰도 막 따돌리고 막 신출 기물하게 다녀?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 사회생활 힘들고 막 하니까 거기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나 봐요. 그래서 막 여자분들이 뭐 인터뷰하는데, 신창원 너무 잘생겼다, 나도 만약에 뭐 신창원이 나한테 부탁하면 숨겨주고 싶다, 이런 인터뷰도 있어요. 실제로 그때 뉴스에서도 나왔어. 아무튼 신창원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도주를 하게 되는데, 제가 제 기억으로 경찰관, 신창원 때문에 경찰관이 어마어마하게 징계를 많이 먹습니다. 그 당시 신창원 때문에 그 파면 해임 된 사람도 많고, 왜 그러냐면 신창원이 분명히 어디 뭐 지하철로 지나갔는데 금문 검색을 했어. 금문 검색을 했는데 걔는 다른 사람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. 경찰관 신분증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. 예. 너무나 당당하게 그냥 약간 뭐 안경 쓰고 그 뭐 정장 차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, 신분증을 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을 지문을 대조를 하기는 힘들거든요. 왜냐하면 신분증을 보고 조회를 하잖아요. 그럼 조회를 해. 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어. 수배가 안 돼 있어. 안 돼 있으면은 보통 보내줘요. 왜냐하면 한두 명 저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지문하고 그 신분증하고 대조를 하면, 그 이제 신창원 지문을 확인하고 했으면 검거를 했겠죠.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야. 왜 그렇게까지는 안 했냐. 그렇게 해서 이제 파면 해임, 뭐 아무튼 징계를 엄청나게 당한 거죠. 잘린 사람도 많아요. 그 신창원 때문에 잘린 사람도 많고.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. 도주를 하게 되는데, 아, 이제 도주를 하다가 얘가 그 전남 순천까지 가게 돼요. 전남 순천에 아파트를 그 임대를 하게 되고, 그 여자 이름으로 임대를 하게 되죠.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
그 이제 다방 옛날 다방에서 일하는 그 다방 종업원입니다. 다방 종업원 김모 씨하고 이게 돈도 있고 돈도 잘 쓰고 하니까 뭐 이제 얼굴도 잘생기고 하니까 넘어갔겠죠. 뭐 어떻게 대단한 것 같아요. 예. 어떻게 꼬셔가지고 또 얘 이름으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거기서 또 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여자 이름으로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죠.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가스 수리 기사가 이제 신고했다고 되는데 그 당시에 뉴스에 나기로는 그 당시에 뉴스는 어떻게 났냐면 짜장면 배달하는 기사가 신고했다고 뉴스에 났어요. 그 당시에는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정정이 돼가지고 그 가스 수리 기사로 또 정정이 됐는데 이 가스 기사가 가스 이제 그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. 교체를 했는데 너무나 의심이 가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방송에서 그 신창원 하니까 얘도 뭐 이렇게 5천만 원? 5천만 원이면 되게 나 저거 타면 집 하나 살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그래서 유심히 이제 보고 있었을 텐데 얘가 딱 들어가니까 그 이제 신창원에 사는 집에 이제 가스 수리를 간 거예요. 가스 수리를 갔는데 이 기사가 딱 보니까 느낌이 일반 집에 이제 얘는 이제 그 다른 데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. 운동 기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. 운동 기구도 많고 남자가 이제 그 한쪽 방에서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고 그 당시에는 얼굴은 못 봤다는 거예요. 이제 어떤 이제 라인만 이렇게 보고 했는데 몸도 건장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의심을 한 거야. 그 당시에 바로 신고를 한 건 아니에요. 아는 부동산에 가가지고 근처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 당시는 지금이야 뭐 그 집 뭐 명의 어떻게 누구로 돼 있냐 이렇게 뭐 얘기 못 했겠죠. 근데 얘 가스 수리 기사가 무슨 뭐 아는 그 부동산에 물어봐 가지고 이 그 아파트 명의가 여자 앞으로 된 걸 알았어요. 이게 모든 것이 의심스럽잖아. 그래 가지고 112 신고를 하게 됩니다. 112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신창원이 갔다.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인제 신창원 비슷하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. 신창원 때문에 아마 어 진짜 경찰관들이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. 지금 생각하면은 와 진짜 힘들었어요. 신창원 신고가 일단 들어오면은 그 건물을 에워싸요. 만약에 아파트 몇 동이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에워싸는 거예요. 에워싸고 이제 검거 작전을 돌입하는데 그냥 대부분이 예, 대부분이 그냥 없던 거지. 뭐 확인해 보면은 뭐 다른 사람이고 뭐 그랬던 거지.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인을 했어. 긴가민가하고 경찰관들이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. 그 당시 검거 당시에는 약간 자포자기했대요. 자포자기하고 그냥 약간 표정도 편안한 표정으로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지문 대조를 하고 하니까 야, 너 신창원 맞지? 라고 하니까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기나긴 도주가 끝이 나게 되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검거를 하고 요 이제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? 5천만 원 받고 경찰 특채가 돼요. 그래서 99년도에 경찰에 바로 특채가 됩니다. 제가 97년도에
경찰에 들어왔으니까 저보다 2년 후배인데 특채로 들어오게 됩니다. 얘기 들으니까 지금도 경찰 생활을 잘 하고 계시다고 하시고요. 그리고 지금 요 사진이 요즘 최근에 찍은 그 신창원 모습인데, 머리도 좀 없어지고 많이 늙었죠. 예, 많이 늙고 했는데 막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조용히, 지금 이제 무기징역, 사형 받았는데 감형돼 가지고 지금 무기징역 살고 있죠. 어차피 사형 받아도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, 최근 들어서 뭐 사형 집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지금 빵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